자, 이제 2025년도의 전망, 앞서도 뭐 계속 저희가 전망과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전망이라는 시간을 따로 잡는 이유는 트럼프라는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국가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이면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벌였는데 트럼프 2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우 얄미워요.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이제 좀 바꾸고 싶은데 자국 미국만 우선주의. 위대하게. 네? 미국만 위대하게. 미국만 유리하게 그렇죠.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내가 미국 국민이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한국만 유리하게, 네, 맞아요. 뭐 이런 거면 너무 좋겠는데 미국 국민 입장에서 뭐 그래 멋진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걱정 반. 그리고 요즘은 살짝 올라오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들 보고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세 분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종목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가 있는 2025년도 우리 증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관세부터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관세 때문에 사실 금리가 인하 속도가 늦어진 거거든요. 늦어진 건데 저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의 정책의 모태 자체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거고요. 트럼프 2기 때 이제 포인트가 이제 예스맨들 위주잖아요. 네. 트럼프 저는 2기에 키워드를 복수라고 정하고 복수? 있어요. 네, 복수? 네, 복수인데 이 복수가 뭐냐면 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빅스를 좀 보시는 게 좋다. 빅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 상품이긴 한데 네네. 변동성 지수인 ETF나 뭐 이런 것 중에 빅스가 있는데 빅스 보시면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선거 바이든하고 이제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졌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2021년 1월 6일 날 그 의회로 쳐들어가라. 트럼프가 그래요. 직접 그런 얘기. 의회가 장악당했죠. 네, 그때 이제 무려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잠깐 우리나라 상황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는 워싱턴에 시위대가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위대 허벅지를 맞춰서 총으로 발포하면 어떠냐. 그때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결사반대합니다. 그 미 군부가 항명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군부를 다 숙청해야 되겠다. 군 통수권자인 내가 발포하라 그랬는데 발포를 안 해?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국에 대한 복수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추구 전략을 세울 때까지는 지연시키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구 전략을 세우면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럼 중국에 대한 복수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복수가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복수는 트럼프가 코로나 때 지지율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집중했던 거는 울프 스피드 작전이라 그래서 백신을 최대한 빨리 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는 빅파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전에 내라 백신을. 근데 빅파마들이 비웃으면서 선거 이후에 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칼 갈고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다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뽑은 게 제약바이오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약바이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세 가지 복수를 말씀하셨어요. 네. 첫 번째가 중국. 네. 만약 두 번째가 군부 중국이었나요? 쪽인데 군부 쪽에서는 군부? 약간 변동성 지수를 보자. 변동성 지수 이거는 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뭐 없다 네. 치고 두 번째는 중국. 근데 중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복수는 그래 좀 완화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일론 말씀 머스크 맞죠? 쪽에서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반사 이익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어느 쪽에 좀 많은 반사 이익이 올까요? 저는 이제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연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아주 막 갈등 관계에 꼭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더 숨통이 그럼 트인다는 조금이라도 얘기네요. 그렇죠? 외교적으로나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금 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는 오히려 우리에게 CDMO나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시각이 좋은. 좀 그렇죠. 이번에 지금 요 며칠 전에 그
무슨 법이죠?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게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네. 생물보안법 통과가 될 테니까. 근데 이게 생물보안법에도 중국의 지연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갈등 관계에 대한 그렇죠. 지연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 우시바이오 생물보안법이 나오면서 한테 한 거니까요. 이번 법은 중국의 승리 뭐 이런 네.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참신한 시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설득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천윤재 대표는 네네. 2025년도 우리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트럼프 2기 내각 네네.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했을 때는 딱 한 단어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앞에서 너무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딱히 제가 첨언할 게 없어요. 그래요? 인문학적으로 너무 그러면-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예.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취임을 하자마자 할 것은 일단 관세, 그렇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한 종료, 전쟁, 예. 종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 방산. 예.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너네 국가는 너네가 지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K방산은 또 세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됐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재건.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한때의 어떤 테마성으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죠. K 방산보다 더 좋은 무기들 많습니다. 유럽에요. 미국에도 더 많고요. 솔직하게.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가 지원 얼마나 해줬습니까? 안 했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 관련해서 건설기기 쪽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많은 건설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한국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뭐 네. 이런 것들 건설기기 좋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재건이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 중장비 정도나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트랙터도 같이 떴던 거고요. 그러면 방산과 재건 쪽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좋았죠. 방산주가. 그 고점 내년에 보기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요.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좋습니다. 보고 있고 재건주는 쉽게 생각하자고요.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재건 우리한테 기회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또 하나 했던 말이 K조선입니다. K조선 굿. 맞아. K조선. K조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그 미국이라는 땅에 우리의 공장이 지어지잖아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회사가 지어지면 우리 기술의 유출이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자국인들이, 미국인들이 그 공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 기술이 유출인데 조선도 좀 반도체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게 됐다고 보고 네. 우리의 훌륭한 기술들. 근데 조선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있지만 어쨌든 뭐 그 존스법이라는 게 또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이 굿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가는 막 올라갔는데 이게 좀 그런 불안감은 저 혼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조선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대만, 미국 그리고 중국하고 보면 함정 숫자로는 원래 미국이 우세에 있었다가 중국이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어 버리니까 함정 숫자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번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중국이 질은 떨어지지만 너무 많은 함정으로 승부를 보면 미국이 질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해군으로 지금까지 많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했는데 경찰로 이제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적 우위는 점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전 그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2024년에 이제 트럼프가 전화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전화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저는 조선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조선소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들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동남아 이런 데서 인력 겨우 구해서 하고 맞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에서 조선을 한다고 하면 미국으로 가느냐? 못 가죠, 사람들.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도크 내에서 다 지을 거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못 쓰잖아요. 걔는 미국에서 존스법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법을 지금 바꿀까요? 그거보다 미국에서 수주를 줍니다. 이 군함을.
수주를 주기 위해서 그때 미 해군 사람들이 수주 받았을 때 지어지는 도크나 이런 걸 다 보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체 군함 수주나 함정 수주,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법을 바꾼다는 얘기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있죠. 하나오션은 아예 그냥 사버렸으니까 네. 헨리 존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결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방산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산, 조선. 저희가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2025년도에 대한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서 트럼프 집권에 좀 중심을 맞춰서 어떤 시장이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 이 이야기하려고 앞에 쭉 저희가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볼 거는 바로 종목입니다. 세 분이 종목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우리 김정철 본부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이 종목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신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뭐 자율주행 조선을 저는 상반기에 보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네,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본 거야? 아니면 종목이 삼성전자라고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경주마 프로그램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말라고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바꾸는 그 건데. 바꾸게 된 계기가 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레거시 반도체 안 되고 다 안 되는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지난번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네.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치킨 게임. 네. 치킨 게임은 그러니까 절벽을 삼성전자가-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네. 거. 너 죽고 나 죽고잖아요. 다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 치킨 게임 승자였던 분들이 지금 다 다시 임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결국 어제 용사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네요.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삼성전자 치킨 게임 2008년, 2009년 치킨 게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20, 30개가 한 번에 다 망했거든요. 삼성전자 그때 계속 물량 밀어내게 하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뭐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을 뭘 준비하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공정을 가다 보니 네. 선단 공정 자체가 레거시를 지금 현재 점유율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삼성 SK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선단 공정을 다 틀었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반도체 물량은 축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익률이 훨씬 높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을 뺏으려고 하는 지금 전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버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 사실 빠르게 추격했다고 하지만 실제 서버에 들어가는 창신 메모리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동희 전무관님 얘기하셨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저는 중국이 이 상태에서 1년, 2년만 더 가면 SMIC랑 창신 메모리 파산한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좀 혹시나 풀어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2년만 가면 1, 2년만 가면 다 무너질 텐데 결국 수율 안 나서 결국 적자에다 돈 붓다가 끝날 건데 저는 그 치킨 게임을 현재 지금 삼성전자 준비하고 있고 그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건데 어차피 디램 메모리 칩은 규모 경제거든요. 덩치 크고 돈 자본 세게 때려 붓는 데가 무조건 원가가 쌀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승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좋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상황보다 확률이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치킨 게임 하는 걸 제일 잘해요. 삼성은 지금까지 뭐 기술이 엄청 뛰어나서 저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자본 태우고 들이부어서 상대방 다 말려 죽인 다음에 잡았던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런 시기에 그래. 제일 잘하는 포인트가 왔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는 매력 있는 가격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인데 치킨 게임 하는 도중에는 엄청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더 크게 밀리지 않을 거고 하반기에 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예. 여기서 말하는 하반기는 2025년 예, 하반기?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상저하고인데 상저하고. 제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고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고가 안 되는데 지수가 고가 갈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저는 그렇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나머지 하나 포인트 뭐냐면 HBM 뭐 어떻게든 한다고 치고요. 파운드리가 제일 문제인데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 보면 1조 5천억을 파운드에서 날렸어요. 다.
근데 파운드리가 도저히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느냐, 버리느냐 끌고 가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걸 끌고 가는데 어디선가 수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차량용 반도체가 답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좀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어쨌든 2025년도에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라 한다면 나는 삼성전자일 것이다. 왜? 얘네들 지금 다 왔다. 올 때까지 왔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7개월 만에 바꾸셨다고요? 네, 7개월 만에 바꾼 거죠. 제가. 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설득력 있습니다.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삼성전자를 단 하나의 종목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천지 대표는 2025년도 단 하나의 원픽 종목 선택 종목 공개하시기 전에 네.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점을 좀 난 유심히 봤고. 일단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도 인문학인가요? 중 개념. 네? 중의 개념, 가운데 중의 개념. 예. 중의 개념.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하이 리턴까지 말하지 말자. 예,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이다. 예, 이런 개념으로 좀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 예, 로우 네, 리스크도 예, 낮은 리스크에 음. 받는 것도 중간 정도만 받자. 돈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죠. 예, 노가 물이 들어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떤 섹터지? 네. 우리가 언급했던 섹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선 섹터. 배만 조선. 예, 조선이고 그 안에서는 이제 많은 종목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조선주가 잘 나갔던 건 흔히 하는 상선 위주죠. 네네. 발주가. 선박. 그렇죠. 예, 상선 선박인데 여기는 어차피 중국도 강해요. 근데 왜 이 종목들이 그동안 좀 수혜를 받느냐? 미국이 중국 싫어 이거잖아요. 중국이 엔진이구나. 싫어. 예, 싫어인데 네. 제가 지금 선택한 종목 같은 경우 결국 고부가 가치 선박을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면은 일반 상선이 아니고 군함 아니면 뭐 플랜트, 예, 아니면은 우리가 그 크루즈선 있죠. 근데 크루즈선은 안 돼, 우리나라가 아직. 그리고 군함도 정비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뭐 안 돼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다면 플랜트 쪽인데, 어, 예, 종목명을 공개할까요? 공개 예. 한번 해주시죠. 많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이 탑픽입니다. 원픽입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예, 왜냐면은 왜 삼성중공업이냐? FLNG라고 있거든요. FLNG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시설인데 이걸 원래 하나오션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포기하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을. 올해 이 FLNG 관련해서 글로벌 9척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5척을 삼성중공업이 다 가지고 왔어요. 어, 50% 이상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결국 우리가 이 천연가스 설비 시설이라는 게 그동안은 해안가에 우리 물산도 있고 아마 여수에도 있을 거예요. 지상에 있죠. 네. 플랜트 시설이. 근데 이걸 바다로 옮기는 거거든요. 어, 바다로 옮기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서 만약 천연가스가 나온다 했을 때 이 대왕고래 지점에 이 선박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딱 꽂아버리면 바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정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이 선박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만 현재 다루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예, 있다는 9척 거죠. 수주됐는데 5척. 성장 동력이 있죠. 뻔히 하는 상선 잘 나가고 있어요. 군함 얘는 약간 비껴나 있죠. 솔직히 군함 쪽은. 그렇다면 뭔가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이다. FLNG 보고 가자. 어차피 상선은 남들 하는 만큼 한다. 그렇죠. 특장점이 있다. 어, 로우 리스크, 좋습니다. 미들 리턴이다. 삼성중공업. 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2025년도 단 하나의 원픽 종목으로 우리 천윤재 대표는 선택을 해줬습니다. 둘 다 삼성이네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자, 우리 김동희 팀장은 네. 삼성 SDI 시간이 자, 어떤 쪽에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는 이 원픽 종목을 선택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변압기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변압기가 사실 HB, 변압기요? 현대 일렉트릭이 고점 대비해서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신규로 사람들이 들어오기엔 너무 무서운 위치에 있고 뭐 종목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 한일전기. 네, 이 종목이 미국에서 매출이 해외에서 매출이 92%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70%, 80%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2등은 유럽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산일전기 차트를 보시면 사실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개인들이 별로 물려있는 위치도 아니고 HD 현대일렉처럼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서 그리고 변압기 쪽을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내년에 27년도까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정부도 생각을 해보면 여당과 야당에서 공동으로 밀고 있는 정책에서도 이 전력 설비나 뭐 이런 변압기 쪽 투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플러스로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변압기나 이런 거는 충분히 더 27년도까지는 미들 리스크 빠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숫자가 찍혔을 때 하이 리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섹터거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내려가더라도 적당한 선에 지켜줄 거고 그리고 숫자가 증명이 됐었을 때에는 하이 리턴 진짜 현재 자리에서 100%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연도 수주 잔고가 뭐 4,200억 정도 예상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기도 해요. 외국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고환율 수혜주이면서 여당과 야당 정책주고 27년도까지 변압기나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투자가 진행될 거라서 아마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할 거고 빠지는 자리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일전기를 그래서 2025년도 단 하나의 원픽 종목으로 네. 선택을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종철 네. 본부장님, 삼성전자 빼놓고 삼성중공업하고 한일전기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내게 제일 낫다고 하실 테니까 삼성전자 뺐습니다. 사실 산일전기는 이제 비중을 많이 넣으실지 못할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요. 상당히 좋네요. 아 그래요? 그 삼성중공업은 저는 진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어차피 석유나 그다음에 화석연료 쪽 밀고 있는데 화석연료가 그냥 석유만 뽑는다고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 뽑으면 천연가스 같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미국이 그럼 천연가스 수출하려고 지금 러시아 지금랑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할 때 과연 뭘로 수출하겠냐? 관을 뚫어서 가면 대서양 그렇죠. 태평양 건너야 LNG 되거든요. 선박이죠. 네. 그러면 LNG 선밖에 없다. 그러면 네. 이제 그쪽에서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굿 했던 건 LNG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우리 러시아를 또 누르기 위해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그래서 코리아 거기에 LNG 선 추가로 굿 삼성전자 이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삼성전자에 네. 추가 하나 더 정도? 하나. 그럼 아니, 2025년도 그거보다 단 두 개 나라의 아니, 투픽 정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 삼성전자. 이제 제가 두 개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보안 설명. 보안 설명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120월선 깬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1990년대 이후부터 차트가 나오는 그때부터 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단 한 번 깨본 적이 지금 딱 120월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천윤재 대표는 삼성전자와 한일전기 본인의 종목 말고 어떤 게 또 괜찮다고 보시나요? 제가 내년 시장을 그렇게 장밋빛 전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중중중으로 예. 보시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네. 중중중. 그럼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중중중중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동희 팀장은 네. 지금 한일전기를 빼놓고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어떻게 사실 평가하시나요?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근데 무게감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중공업 무게감이 있는데 네. 우리 김동희 팀장은 그거에 비하면 깃털 같은 좀 한일전기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시가총액 2조짜리라 아 그래요? 네. 좀 상당히 가볍다고 말할 수는 탄탄합니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긴 한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본인의 스타일이세요? 더 괜찮다고 보시나요? 고환율 수혜주인 왜냐면 제가 고환율 수혜인 변압기를 가져왔기 선박 때문에 보시는구나. 선박을 좀 더 저는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아이 뭐 생각합니다. 그거야 다양합니다. 저는 티 세 게임 분 끝나 보면 네, 세 알지 분의 않아도 종목이 동의합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단 다 별론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어차피 결정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세 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탑픽 종목들까지 원픽 종목이죠. 다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지금 보시는 분들께 저 유튜브지만 어쨌든 2025년도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가지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 김동희 팀장부터 시청자 보신 분들에게 한참 보셨거든요, 지금. 네. 그 보신 다음에 뭔가를 안 갖고 갈 수도 있지만 뭔가를 얻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뭐 더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네,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천윤재 대표는요.
예,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예, 우리 국장이 올해 미운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년은 떡을 얻어먹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좋다. 야, 뭐 센스 아주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김정철 본부장. 저는 이제 사실 어디 쪽에 뭐 판이다 뭐 이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연대하자. 셀러베러티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의 뜻을 모아서 하나의 뜻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단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하고 싶은데 저는 내년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아,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셀러데러티 연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하나의 뜻에 우리가 좀 모아서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뭉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뭉칠 때가 됐으니까 옛날 동학 개미 운동처럼 한번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서 약간 모멘텀만 준다면 또 금방 또 뭉치시니까요. 분명히 뭐 시장에서 어떤 그런 모멘텀이나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정치적에서도 시장에서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세 분과 함께 하면서 뭐 늘 항상 오늘만 같아라, 뭐 어제만 같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만 같지 않고 어제와 같지 않은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